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 의사인 40살 여자예요. 남들에게 제 소개를 하면 일단 놀라곤 해요. 미간에 주름이 잡히면서 비뇨기과라고? 라고 묻곤 하죠. 여자인 제가 비뇨기과 전문의가 된 게 의아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산부인과에 남자 의사들도 많잖아요. 저는 저에게 있어 가장 자신 있는 과를 선택했고 그게 비뇨기과였던 셈이죠. 비뇨기과라고 하면 보통 남성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줄 아시지만 여성 환자들도 많아요. 주로 방광염 관련해서 많이들 오세요. 그러니 여성분들도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숨기지 마시고 바로바로 비뇨기과를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시아버지 때문인데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처음 찾아갔을 때 시부모님은 정말 인상이 좋으셨어요. 인자하고 소탈하달까 욕심도 없으시고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이 없으셔서 참 좋은 분들이구나 느꼈어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의사라고 하니 두 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원이었거든요. 저희 둘은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저는 남자의 직업이나 외모 같은 건 잘 보지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거에 만족하며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제 주변 남자 동기를 보면 우스갯소리로 장가갈 때 열쇠 3개는 가져와야지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참 부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사 이치가 주는 대로 받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받으면 분명 줘야 할 게 있을 텐데 그저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시가 식구들이 좋았어요. 일단 계산적이지 않았고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달까요? 그래서 편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비뇨기과 병원에서 일한다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굉장한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병원인지 물어보시고 이것저것 근무 시간 등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해드렸죠. 그리고 결혼 3개월 전 시아버지는 제가 일하는 병원에 오셨어요. 쭉 둘러보고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예비 며느리 일터가 궁금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궁금하셔도 그렇지 일하는 곳인데 좀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며느리 될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어쩐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증명해드렸으니 다시는 오지 않으시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시아버지는 더 자주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이 시가와 가까워요. 그래서 동네 마실 나가듯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은 점심때 오셔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 병원은 직원들과 같이 도시락을 주문해 먹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들이닥치는 날에는 그냥 도시락을 그대로 버리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날을 잡고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혹시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미리 연락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아버지께서 알았다. 그렇게 하마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답뿐이었어요. 틈만 나면 병원에 와서 기웃기웃거리시는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신가? 설마 어디 편찮으신데 민망해서 말을 못하시는 건가 싶어서 저는 결국 시아버지를 진료실까지 모시고 왔어요. 아버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입을 움찔움찔거리면서 할 말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게 있잖아. 네, 말씀하세요. 그것 좀 구해줄 수 있을까? 시아버지는 저에게 발기부전제를 구해줄 수 없겠냐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흔히들 알고 있는 XX그라, XX리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왜 시아버지에게 필요하지? 싶긴 했지만 사생활이시니까 묻지는 않았어요. 아버님, 그건 진료 후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해요. 너가 의사잖아. 제약회사에서 공짜로 주고 그런다던데. 시아버지의 무리한 요구에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보냈어요. 물론 가끔 발기부전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보통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고 그 약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그런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이후로도 계속 저에게 연락만 하면 구할 수 없겠냐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 말도 없으시고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그래놓고 저와 둘이 있을 때나 전화통화할 때 말하곤 해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저도 머리에서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의 무리한 부탁이 더 짜증나는 이유는 또 있었어요.
아무래도 같은 여자다 보니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푹 쉬시며 시아버지를 평생 날 외롭게 한 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치 혼자 사는 것처럼 살았더니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다면서 저에게는 부디 남편과 알콩달콩 잘 살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시아버지는 오히려 XX그라를 며느리에게 요구할 정도로 혈기왕성하신 분인데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덧붙이는 말이 그래도 그이가 젊었을 적 날 속썩였어도 이제는 힘이 없는지 단짓은 안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시아버지는 진행 중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입이 차마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쨌든 모르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했고 이기적인 마음에 시부모님이 갈라서기라도 하면 제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넘겼던 것 같네요. 그리고 확실한 물증 같은 것도 없고 그저 의혹만 있었을 뿐이니까요. 그러다가 저는 시아버지의 불륜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우연히 점심시간 때 뭘 좀 사러 밖에 나갔는데 건너편에서 시아버지가 어떤 중년 여성분과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어디론가 가시더라고요. 둘이 어찌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지 참 대단하시다 느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네에서 저렇게 버젓이 상간녀와 다정하게 다니는 게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아버지가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 장면을 봤다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남편은 저를 뜯어말리더라고요. 평생 아버지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야. 지금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나아. 부탁인데 절대 말하지 마. 만약에 내가 시어머니라면 어떨지 생각해봤어요. 당장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멀리 봤을 때 만약 뒤늦게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화가 날지 생각하니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몇 번 더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기가 막히게 환자가 없을 때를 골라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무래도 며느리인 제가 많이 편하신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필터링 없이 그냥 말을 내뱉는 스타일이시라 제가 많이 당황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역시 비뇨기과 의사인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술이 있다고 하는데 너도 할 줄 아냐? 시아버지는 급기야 저에게 확대 수술에 대해서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은 환자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지만 시아버지가 확대 수술을 문의하는 경우는 또 처음이었어요. 마치 듣지 말아야 할 걸 들은 것 마냥 얼굴에 열감이 확 오르더라고요. 제가 난감해하며 아버님, 저한테 이러시면 곤란해요. 라고 말씀드리면 의사인 며느리한테 상담받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서 도리어 저에게 정색을 하셨어요. 그래놓고 저에게 의사 정신이 부족하니 어쩌니 하시면서 진지하게 상담받아 주지 않는다며 그리고 계속 저에게 약을 주지 않는다며 서운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시아버지에게 폭발하며 따끔하게 한 소리 했어야 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르신에게 목소리 높이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계속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저는 시아버지의 이런 무리한 부탁에서 헤어나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시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타민을 XX그라라고 속이고 시아버지에게 드린 것이죠. 흰 약통에 비타민을 가득 담아서 드리니 시아버지는 그게 발기부전제인 줄 알고 활짝 웃으시며 받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일 나요. 반 알씩만 드세요. 아셨죠? 고맙다. 며느리 밖에 없네.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저희 병원에 발을 끊으셨어요.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시아버지 얼굴을 안 보고 지냈어요. 효과가 없는 그 비타민을 드시고 화가 나서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계절이 바뀌고 나서 한참 뒤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다시 병원에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흰 약통을 돌려주시는데 비워져 있더라고요. 다 드셨다고 하셨어요. 다시 좀 봐오. 시아버지 말로는 약이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에게 계속 고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약 덕분에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준 거라곤 그제 비타민이었어요. 속으로 참 웃겼어요. 이게 그 약이 아니라는 걸 시아버지가 알게 되신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실까 하고요. 그렇게 저에게 몇 번 약을 받아가신 이후로 시아버지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명절 때 댁에 방문하면 며느리는 자고로 소파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란다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앉혀두고 일도 시키지 않으셨고
항상 피곤하진 않냐면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더니 시아버지 사랑은 며느리냐면서 저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내막을 알지도 못하신 채로요. 저도 며느리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아버지가 저에게 잘 대해주 편하긴 하더라고요. 비타민 몇 달 챙겨주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어쩌면 지금 이대로 시아버지에 대해서 감추는 게 최선의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후로 시아버지는 저를 마치 약 심부름꾼 취급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한테 줘야 한다면서 요구하고 누구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좀 달라고 하고 이게 무슨 명절 선물 세트도 아니고 주고받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약을 마누라를 위해서 먹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정말 시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불륜까지 눈감아줘야 하나 싶어서 너무 짜증이 났고 열이 받는 거 있죠. 시아버지는 은근 우리 며느리가 비뇨기과 의사야라는 말을 자랑처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권력이 있는 것 마냥 말이죠.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아버지의 요구에 거절을 했어야 했나 봅니다. 이렇게 저를 호구마냥 취급하며 시도 때도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니 일보다 더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찰나 저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달려갔죠. 혈압에 이상이 생겨 잠시 어지러워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행히도 건강에 이상은 없었어요. 혈압이 안 좋으신 분들 중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 앞으로 조심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다시 정신이 돌아오셨는지 멀쩡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제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 부부까지. 신우는 울면서 시아버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갑자기 혈압으로 쓰러지셨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나? 시아버지는 계속 자긴 생생하다며 퇴원을 하겠다고 베드에서 내려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들 아직 아니라고 누워 계시라고 말리니까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물으시더라고요. 며느라, 나 괜찮지? 의사니까 잘할 거 아냐. 가뜩이나 혈압이 좋지 않으신데 발기부전제를 저에게 요구했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참에 시아버지를 정신 차리게 해드리고 싶었고 더 이상의 무리한 부탁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XX그라가 혈압에 영향을 줘서 잘못하다간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버님, 이제는 그만 복용하세요.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시어머니는 XX그라.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되물으셨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가 종종 저희 병원에 찾아와서 요구하고 부탁했던 것들을 다 털어놨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도끼눈 뜨고 쳐다보고 계셨고 제 말을 묵묵히 듣던 시어머니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펑펑 우시면서 시아버지의 등을 세게 후려치셨어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셨는지 두 번, 세 번 계속 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인간아,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결국 며느리한테 그런 부탁까지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시어머니는 폭발하듯 병원을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셨고 결국 자식들이 말려서 겨우 집에 모셔왔어요.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발길이 뚝 끊긴 것이죠.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시아버지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하며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어요. 저는 불륜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싫거든요.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시어머니는 며칠 내내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결국 저의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선언하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런 결정 부질없는 거 안다. 하지만 이제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나 이혼하려고. 시아버지는 며칠을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셨다고 해요. 원래라면 이렇게까지 빌면 항상 넘어가 주시곤 했나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심을 굳게 하셨는지 더 이상 용서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결정을 전적으로 응원합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어요. 두 분의 이혼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오래 같이 사셨던 세월이 있어서 그런지 가위로 싹둑 잘라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시부모님을 보면서 참 부부란 뭘까 많이 생각하게 됐네요.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잃는 순간 부부라는 것도 위태로운 게 아닐까 싶어요. 부디 불륜하시는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 행위인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많이 드릴 계획이에요. 안녕하세요.